한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3만 명쯤 되나 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 70%가 젊은 청년이라고 하네요. 되게 나쁜 거죠. 이 청년들을 상대로 이 전세 사기를 친 그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형이 아주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전세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기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 혹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사촌까지 다 해서 연자 형태로 어떻게든 그 피해 금액은 다 이렇게 조치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 4대 보험 적용 안 되게 하고 끝까지 환수 조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.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죠. 왜겠습니까? 사기 범죄가 너무 만연한 거죠. 그리고 정관예우 변호사 사면 전부 다 집행유예. 뭐 되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사기꾼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. 대한민국의 법을 10억 사기 쳐먹고 1억 공탁하고 또 변호사한테 한 몇천만 원 혹은 심하면 한 1억 주고 그러면 이제 7, 8억 남는 장사하니까요.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물론 그네들은 저기 뭡니까 뭐 채무불이행자 이런 것도 겁 안 내고요, 뭐 시용불량자 되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요. 그냥 현금 쓰고 신용카드 자기 와이프 신용카드 쓰고 뭐 차 리스 해가지고 와이프 이름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그들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추적해서 진짜로 그러지 못하게끔 추징 다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. 경찰관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, 뭐 그런 걸 환수 조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씁쓸하죠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 허술함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. 아니 전세 사기 범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그 법의 허술함이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교도소에 이 공간이 부족해서 있잖아요. 웬만하면 다 집행유예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. 3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그냥 집행유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화재 났었잖아요. 화재 났다라고 이 범죄자들 조기 출소시키고 하더라고요. 이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이제 그 교도소나 이런 데서는 또 나름의 또 이 사정이 있나 봅니다. 근데 이제 이랬건 저랬건 간에 저는 이제 생각한 건데 사기를 쳤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결국은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사기 범죄가 좀 줄어들기도 할 것이고 이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범죄가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왜냐? 이제 뭐 연끌하고 비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이 반사판 공사판이다. 아, 자기들 이제 기댈 데도 없다. 그냥 인생 막 사는 사람들. 그들이 이제 무서운 범죄자가 되겠죠. 보이스피싱 저기 뭐야 하수인이 돼가지고 뭐 돈 뽑는 그런 이제 사람 역할도 하고 이제 뭐 마약 배달하는 일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겠죠.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뭐 동남아 뭐 후진국처럼 범죄도 늘어나고 사건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요즘 더욱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. 함부로 아무하고나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. 아무나 만나러 다니도 안 되고 또 조심하는 거.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.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함부로 돈 거래하지 않고 함부로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이제 혹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얘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. 어떻게든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네요.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냉정하게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
지금의 시대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요즘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. 지금 2024년 5월인데 여전히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는 게 힘들다, 어렵다,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이런 시국에 회사 잘려서 아니면 하고 있는 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안 나고 또 투자했던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서 힘든데 사기까지 당하면 정말 이제 시야로 끌려 내려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떻게 지내는 게 필요할지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개개인들을 되돌아보며 삶을 지켜나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. 언제든 항상 대비하고 조심하고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오죽하면 요새 전세가 아닌 월세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냐라는 겁니다. 전 사기가 너무 심하니까 전세를 겁나서 이제 못하는 거죠.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 이런 시대를 만든 건 누굽니까? 문재인 정부 때 그 과도하게 전세자금 대출해줬던 그게 원형이 됐던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경계하고 끝까지 자기가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, 그리고 자기가 확인해도 옆에 부모에게나 아니면 친지 가족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게끔 알아봐달라고 하고,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. 괜찮겠지, 괜찮을 거야,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큰 화를 입으면요 인생 10년 20년 30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.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쉽게 이룰 거다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. 세상에 믿을 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.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다,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, 이랬건 저랬건 간에 돈 문제 앞에서는 사람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이 짐승으로 변하는, 악마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냉정하게 삶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,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나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청년들에게 몹쓸 짓 하는 전세 사기범들 혹은 다른 투자 사기, 리딩방 사기, 온갖 사기가 판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. 그런 사기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정관 예우가 없어지고 이제 형량이 좀 더 과하게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좀 세상이 조금이라도 맑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